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 내용인데요. 울산 남구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억 1,700인데 두 번이나 유찰되어서 5,733만 원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유찰이 됐을까요? 이 물건 시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시세를 보시면 이 물건은 건물 면적이 29.22제곱미터이므로 시세를 보실 때 같은 곳입니다. 울산 남구 산삼동 코아루 벨라체입니다. 29.22가 됩니다. 그래서 시세를 보면 일반 층수 1억 정도 넘어가는 1억 근방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래가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니까요. 1억 정도 1억 조금 넘어가거나 1억 근방 정도 나오고 있는 그 정도 시세로 보여지는데요. 이 물건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대항력 세입자가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이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는 가압류인데요. 2019년 6월 13일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2019년 5월 15일에 전입한 세입자가 있죠. 그래서 세입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름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보증금액은 1억입니다. 자, 이렇게 보증금액이 1억인 상태인데 시세가 봤다시피 1억 1,000 정도 왔다 갔다 아까 했었잖아요. 1억 1,000 정도. 이거는 이렇게 좀 많이 낮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외한다면 1억 1,000 정도로 1억에서 1억 1,000 정도로 보이는데 이 물건은 층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은 12층인데 12층이므로 이런 저층 같은 걸 제외한다면 이런 거 3층 제외하고 4층 제외하고 좀 높은 층수 좋은 층수로 본다면 한 1억 1,000 1억 1,000 정도 되지 않을까. 2021년이 돼서 만약에 시세가 더 올랐다면 좀 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마지막 거래를 본다면 1억 1,000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보증금이 1억의 대항력 세입자가 있는데 대항력 세입자가 있으므로 당연히 세입자는 전액 배당받지 않으면 낙찰자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인수해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확정일자가 문제입니다. 확정일자가 2020년 4월 23일 확정일자입니다. 그럼 보다시피 말소기준권리가 가압류인데요. 가압류 2019년 6월 13일, 2019년 6월 17일, 그리고 2019년 10월 14일 이후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로 인해서 세입자는 배당을 받습니다. 전입신고일자로 인해서 대항력 유무를 판단을 하고 대항력 유무만 판단을 합니다. 전입신고가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가 없으면 확정일자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는 배당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시피 배당 순위가 가압류 그 다음 순위가 됩니다. 일단 날짜만 비교를 했을 때요. 날짜만 비교했을 때 세입자는 여기에 위치를 하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배당이 될까요? 자, 가압류는 안분 배당을 합니다. 안분 배당. 다른 모든 채권들. 지금 이 4명의 채권자가 4명이거든요. 이렇게. 이 4명의 채권자와 합쳐서 안분 배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배당이 될지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을. 자, 이 가압류는 4,250, 2억 7천, 3억 3,800인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 엑셀로 제가 잠깐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겁니다. 자, 낙찰가.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1억 1,700인데 지금 최저가가 5,733만원이거든요. 5,733만원을 낙찰가로 가정을 한다면 경매비용은 175만 3천원, 그리고 배당 금액은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면 되죠. 뺀 금액인 5,557만 7천원 배당 금액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데 이때 가압류 확정일자가 전부 다 안분 배당을 합니다. 안분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 안분 배당을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 놓고 얼마를 낙찰을 받을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안분 배당은요, 엑셀을 좀 다루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안분 배당은 이 배당할 금액을 가지고 곱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고정시키고요. 그냥 이것까지는 못 하셔도 됩니다. 이 전체 금액을 더한 다음에 그것분의 이 가압류가 되겠죠. 이거를 전체 금액 더해서 이 금액을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해서 썸을 해서 이 네 금액을 합치면 이렇게 해서 더하면 되는데 이건 변동을 안 줘야 되니까 F4를 누르면 변동을 안 주거든요. 이것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이 금액이 낙찰이 되면 313만 9,997원이 이 가압류권자에 배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세입자는 733만 8,227원이 배당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수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금액에서 전체 1억이라는 보증금액에서 당연히 배당되는 금액인 이 금액을 빼면
인수금액은 9,261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낙찰을 받았는데 인수금액이 5,700이 낙찰받았는데 9,200이 인수면 이 금액이 입찰하면 안 되겠죠? 아까 얼마였으니? 1억 1,000이니까요. 자, 그럼 얼마 낙찰을 받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 한 3천만원 해보겠습니다. 엑셀을 만들었으니까 한 방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3천만원이면 9,600 인수. 그래도 뭐 상당히 인수가 많네요. 이렇게 돼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1,000만원 해볼게요. 1,000만원. 그러면 9,800 인수. 이렇게 해도 벌써 1억 1,000이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500만원. 그러면 9,956만원이니까 이걸 합치면 500만원하고 이걸 합치면 거의 뭐 1억 500. 1억 500 정도가 되면 뭐 1억 1,000에 비해서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유찰이 될까요? 이 경매 비용이 전부 배당을 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꼭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꼭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에 금액이 영원히 나와버리면 무효의 기각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뭐 굉장히 낮게 떨어지긴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뭐 300만원에 낙찰된다. 그러면 뭐 1억 한 100만원 1억 100만원 정도 그 정도에 살 수가 있는 금액이 있죠.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낙찰가에 따라서 인수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냥 이렇게 복잡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분 금액을 할 때 사실 다른 가압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그냥 워낙 가압류가 크다 보니까 이런 거죠. 4,250대 이게 안분 배당이 4,250대 2억 7천대 3억 3천대 1억이니까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1억 전부 인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억 인수니까 1억 1,000짜리니까 한 300만원 정도가 입찰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계속 유찰되길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입찰자 입장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까 세입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지금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정일자를 늦게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정말 좀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꼭 전입을 하실 때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시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지금 압류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압류 주변에 압류는 없는데 당해세나 세금이 들어온 경우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순환 배당을 하게 되거든요. 순환 배당을 하게 되면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순환 배당까지는 하진 않고 가압류가 처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압류로 인해서 전부 안분 배당을 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압류를 여기다 넣으면 계산은 좀 많이 복잡해지니 일단 여기서는 압류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세입자가 이렇게 확정일자를 늦게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가압류가 많이 들어올수록 세입자는 배당받는 금액이 낮아지니 아무래도 이 물건은 입찰자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 안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거의 뭐 500만원, 300만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 굉장히 시간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지금 시세가 아까 지금 봤다시피 1억 1,000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세입자보다 이 시세가 좀 높잖아요. 높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세입자하고 이 금액이 그렇게 비슷하다면 이건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만약 비슷했다면 그럼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거고 세입자가 막차를 받아야 되는 그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물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세입자는 꼭 이 확정일자를 꼭 먼저 빨리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확정일자는요 그냥 전입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입하면 확정일자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합니다. 전입신고하면 그냥 자동으로 확정일자 해주면 안 돼. 솔직히 그렇잖아요. 주민센터 가서 내가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확정일자 아무 얘기 안 하고 확정일자 받아줘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손해본 거 다인데 왜 확정일자를 이렇게 늦게 받았을까 좀 아쉬움이 듭니다. 어쨌든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